보성읍에 자리한 방진관. 이곳은 지난 2016년 군수관사로 사용됐던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해 역사문화 교육체험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아이들이 두 귀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것은 이순신 장군 이야기. 보성군은 2016년부터 이곳 방진관에서 충무공 학당을 열고 있다. 명량해전의 승리를 이끄는 데는 우리 보성 군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보성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현재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승리가 있었지 않았나는 것을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보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주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방진관은 이순신에게 무관의 길을 열어준 장인 방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조선시대 명궁으로 꼽힐 정도로 활쏘기를 잘했던 방진은 자신의 외동딸과 혼인한 사위 이순신이 32살의 무과에 급제할 때까지 무예를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다. 이순신의 장인 방진이라는 분이죠. 그분이 보성 현감을 역임을 했죠. 그리고 이순신의 부인이 방씨 아닙니까? 그분이 보성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이순신에게 보성은 남다른 곳이죠. 이곳 방진관에는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보성군에 머무른 열흘간의 행적이 적힌 난중 일기의 기록, 이순신 장군의 장인 방진과 그의 아내 방씨 부인에 대한 기록이 전시돼 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과 보성과의 인연을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다.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보성이랑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성이랑 어떤 관계인지 잘 알게 돼서 아주 좋았어요. 제 조상님이나 또는 옛날 보성 군민들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되게 뿌듯하고 좋았어요. 이순신 장군과 보성과의 인연은 방진관만이 아니다. 1597년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용된 이순신 장군은 육군의 통합될 위기에 놓였던 조선 수군을 이곳 보성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다. 전하, 지금 수군을 파하시면 적들이 서해를 돌아 바로 전하께 들이닥칠까? 신은 다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신전선 상류 12. 이 글은 정유재란이 일어난 1597년 8월 15일 이순신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 가운데 한 구절이다. 당시 보성관하 인근에 있었던 열선루에서 지은 것이다. 현재 보성군청 광장에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발굴된 열선루 유물들을 옮겨놓아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이순신 장군께서 장계를 올리는 곳으로서 일본 군들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심을 하고 또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술과 전략을 세웠던 곳으로서 1597년 8월 15일 이순신 장군에게 선조의 유지가 전달된다. 조선 수군이 취약하니 육군에 합세해 싸우라는 명이었다. 일본군과의 일전만을 고심하고 있던 이순신 장군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난중일기 8월 15일자에는 이순신 장군의 편치 않은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선조의 어명을 거부하고 수군 재건에 박차를 가한다. 보성에서 확보한 군량을 싣고 해안으로 이동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보성에는 이순신 장군과 보성의 인연을 테마로 한
조선수군 재건로가 조성돼 있다. 삼도수군 통제사에 재임용된 이순신 장군은 구례, 곡성, 순천을 거쳐 자신의 장인 방진이 군수로 재직했던 보성군에 당도한다. 그는 9박 10일 동안 바로 이곳 보성에 머무르며 병력과 군량 확보에 적극 나선다. 보성하고 이순신의 관계는 새로운 그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가장 바탕이 됐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순신에게는 15명 정도의 군인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으로서는 전쟁이 어려우니까 이제 병참을 챙겨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병력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이제 사람을 챙겨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바다에 가서 싸울 배를 만들어야 돼서 이러한 식량과 배, 그리고 사람, 무기, 이 4가지 조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1957년 8월 9일 이순신 장군이 순천 나간을 떠나 심리쯤에 도착했을 때 길가에는 백성들이 먹을 것을 들고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심리쯤 되는 곳은 지금의 보성 벌교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8월 9일 날 이제 이쪽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보성 사실은 그 나들목이 이 벌교입니다. 특히나 병력을 얻을 만한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전방삭 장군을 비롯해서 10리나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비로소 보면 벌교는 병력 구하는 데 가장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력을 모은 이순신 장군이 향한 곳은 고내마을. 지금은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성터로 당시 이곳은 조양현 소재지였다. 이 일대 군사와 행정의 요충지로 이곳엔 현을 다스리는 관아와 군량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병기 창고하고 일반 그 곡식 창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려갖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갔다. 이순신 장군이 조양성에 도착했을 때 성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군량 창고에는 병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량이 가득 차 있었고, 이순신 장군은 이 군량으로 조선 수군을 재건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난중에 대부분 다 이것이 약탈되거나 파괴될 확률이 많았었는데, 그 봉인도 뜯기지 않고 창고에 쌀이 그대로 있어서 너무 이순신은 이제 감동한 거죠. 그래서 김한도의 그 안내에 따라서 그 다음 날 이제 10일 날 여기서 쌀을 이 앞에 있는 용두포로 옮겨서 그놈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당시에 이곳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후 인근에 있는 영해부사 양산원의 집으로 향하는데, 상당한 부자였던 양산원의 창고에도 곡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조양창과 양산원의 집에서 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군량을 대량 확보한 이순신 장군은 드디어 군의 진용을 제대로 갖춰 보성에 입성한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고 사실은 8월 13일 날 이미 접수를 합니다요. 그러니까 15일 날 장계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보성 군민들이 다 함께 전사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 돼서 이 열선루는 보성 군민들이 같이 호응하는 장소였고, 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임금에게 자기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보성에서 병력과 무기, 군량을 확보한 이순신 장군은 8월 17일 군사를 이끌고 남쪽 해안으로 향한다.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은 명교 마을에서 군사들을 도열하고 훈련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성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순신 장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보성 의병장으로는 이제 축천 박광정 선생님을 이제 제일 크게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종장으로서 이제 의병을 거의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고 활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그 뒤에 이제 은봉 안방준 선생님이라든가
임계영 선생님이라든가 오봉 정사제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받들어서 그 유지를 이어갑니다. 근데 정유재라는 시기에는 이제 또 이분들보다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최대성이라든가 이제 전방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순신이 이곳을 수군재건하기 위해서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병력 동원이라든가 후방 감시 또 육로 차단 이런 일들을 자임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완벽한 전투 준비를 마친 이순신 장군은 드디어 왜군과 결전을 치르게 되는데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보성은 대대로 의로운 고장이었다. 임진, 정유재란뿐만 아니라 정묘호란과 구한말 일제 침략 당시에도 수많은 보성의 인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은 보성군 문덕면에 자리한 안규홍, 박재현 가옥을 등록문화재 제699호로 지정했다. 이곳은 대표적인 구한말 호남 의병 안규홍 의병장이 20여 년 동안 담사리를 했던 사랑채와 안규홍 의병부대의 군수물자를 지원했던 박재현의 안채가 원형대로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다. 너무 가난해 박재현의 집에서 담사리를 했던 안규홍. 그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특이한 인물이다. 구한말 의병장들은 양반 유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안규홍은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당하자 담사리를 그만두고 평민으로서 의병 전선에 뛰어들었다. 군대에 장수가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법이다. 안규홍은 비록 나이는 젊다고는 해도 그는 몸은 작고 담은 크며 또 문강 선생의 후예이니 안규홍을 대장자리로 추대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옳습니다. 너희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 귀하고 선한 신분을 떠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는 일입니다. 한말 국권 회복운동이 이 아래로부터의 거대한 민중의 힘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했을 때 그 머슴 출신 안규홍 의병장이야말로 그런 어떤 유생의병에서 평민의병으로 전환을 이루는 한 주역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착 농민과 해산 군인이 주축이 된 안규홍의 의병 부대. 인근 지역의 지형과 지리를 꿰뚫고 있어 보성은 물론 고흥, 여수, 구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항일 투쟁을 벌였는데 이곳 파천과 진산 그리고 원봉에서 일제 군경과 싸워 거둔 승리는 보성의 3대 대첩이라 칭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규홍 의병장은 1909년 일제의 남한 대토벌 작전에 붙잡혀 이듬해 대구 감옥에서 순국했다. 그 뒤에도 일제의 감시가 계속돼 13년이 지난 후에야 그의 유해는 고향 땅에 묻힐 수 있었다. 안규홍 의병장에 대한 기록이 여럿 전해지고 있는데 안규홍 의병장은 본래 담사리를 했지만 의병이 되어 일제에 대한 원수를 갚고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병 활동을 할 때는 탐관오리와 친일 세력을 색출하고 군기를 엄히 다스려 백성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분연 몸을 불살아서 이런 큰일을 하셨고 그런 반면에 또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갖고 의병을 크게 전성을 많이 하시고 또 죽을 때까지도 늠름한 모습으로 하셨다는 것이 우리 후손으로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지요. 신출귀몰한 전투력으로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안규홍 의병장. 그는 신분을 떠나 오로지 국가와 백성을 구한다는 투철한 신념으로 의병 활동에 앞장섰던 역사의 길이 남을 보성인이다.
보성 사람들이 오랫동안 애틋하게 생각해온 의인이 또 한 명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중운동가였던 송재 서재필 박사. 보성군은 서재필 기념사업을 1990년부터 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 23명의 1급 서훈자가 있습니다. 남북한 합에서. 중국 사람들이 3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20사람인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광해시, 제주도 4개 시도를 합해서 1급 서훈자는 서재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지난 2004년 보성군 문덕면에 들어선 서재필 기념관. 시선을 사로잡는 우람한 독립문과 함께 서재필 박사의 동상과 사당, 그리고 800여 점의 유품이 전시된 유물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기념관에서 3km쯤 떨어진 문덕면 가내마을엔 서재필 박사의 생가이기도 한 외가가 있다. 그의 외조부 가은 이기대는 학당에 수천 권의 장서를 비치해놓고 후학들을 양성했는데, 서재필 박사는 이곳에서 태어나 7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항상 어렸을 때 보면 주위에 글 읽는 소리가 나고, 이러고 눈을 돌려보면은 마을에 서책이 가득한 집들이 이렇게 있고, 어렸을 때 들은 거, 어렸을 때 본 거, 그게 큰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겁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국으로 망명한 서재필 박사.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되지만 일신의 영달을 꾀하지 않고 1895년 귀국해 독립협회를 조직하고 독립신문 발간과 독립문을 건립하는 데 앞장서는 등 한평생 독립운동과 민중운동에 투신했다. 한국의 근대화 세력, 이른바 변화 발전 세력이 근대적인 그런 하나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 그게 좌절됐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은 식민지가 됐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과 싸웠던 의병들, 그리고 안규홍 의병장 등 수많은 보성 사람들은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목숨을 바쳤다. 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이 이 땅에 깊게 뿌리내려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마땅히 보성군은 진정 정의감이 강한 고장, 의리를 지키는 의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의를 보고 고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서로 이기심을 보고 질타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람 사는 길이겠습니까? 보성이 그런 게 강한 거예요.